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로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자진 출두 쇼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패널들이 분석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당연히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뭐 2분 만에 발길을 돌렸죠. 그래서 이제 출석이 무산되니까 청사 로비 앞에서 한 20분 정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A4 용지 한 10장 정도를 가지고 왔으니까 처음부터 뭐 검찰이 응할 것이다, 면담에 응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얘기한 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걸 현재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수사부에서 그게 더 중요하지 돈 봉투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최소한 같이 수사하라, 뭐 이런 일종의 여론전을 벌였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이 1년 훨씬 넘게 수사했는데 소환 조사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 때의 검찰은 다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궁금하면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그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 지휘 라인에 물어봐야 된다. 도대체 1년 넘게 수사를 하고서 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못했느냐? 그건 거기에 물어봐야죠.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에 물어볼 거는 윤석열 정부 검찰은 사실상 뭐 조금씩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끝난 겁니다. 집중적인 수사를 했을 때도 밝혀내지 못한 거를 지금 뭐 그냥 시간 날 때 조금씩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뭐 새로운 게 튀어나올 가능성은 없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문제다. 자, 그런데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읽은 것 중에서 주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검찰은 비겁하게 제 주변 사람들을 불러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하고 국회의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를 소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기를 바란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어찌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돌입을 했는데 주가 조작 녹취록 김건희도 소환 조사하라, 무고한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송영길을 소환하십시오 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나서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도주 우려가 없다 하는 것을 법원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자꾸 검찰에 나가는 것이다. 또는 뭐 피해자 코스프레다, 나는 피해자다, 뭐 이런 거, 또는 나는 뭐 떳떳하다 하는 걸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다, 뭐 이런저런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 뭐 이 분석도 뭐 전혀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리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기 발로. 그때 뭐 검찰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어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미 출국 금지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글쎄요. 이것도 뭐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수사 내용을 보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더군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의 공소장에 보면 윤관석 의원이 경쟁 캠프를 거론하면서 300만 원짜리 돈봉투를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경쟁 후보 캠프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 우리도 돈봉투를 좀 뿌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강래구 공소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 캠프라고 한다면 홍영표 의원 캠프거든요. 근데 이 캠프에서 돈봉투 뿌린다는 걸 윤관석 의원이 듣고
아,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선거판에 가보면요, 상대 캠프에서 어쩐다 이런 것들은 정치 브로커들이 와서 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쪽 캠프에서 돈을 쓰게 하기 위한 마타도일 가능성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 뭐 그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입수했는지 그게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거 말고 노컷뉴스 어제 보도를 보면 검찰이 경선 캠프 내의 강내구 전 감사나 이정근 전 부총장이 모르는 돈줄, 이 부분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내구 이정근이 아닌 제3의 인물, 이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것이, 자, 최근 검찰을 보면 그 소영길 전 대표가 만든 연구소가 있습니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흔히 우리가 먹사연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먹사연을 압수수색했죠. 그 이어서 이 단체 회계 담당자 뭐 이런 사람들을 연달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먹사연 쪽에서 단서를 잡은 것 아닌가. 그거는 강내구, 이정근, 이 사람들도 물론 먹사연에 관여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먹사연의 다른 돈줄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강내구, 이정근 쪽에서 왔다 갔다 한 9,400만 원, 이거와는 별개의 돈이다. 근데 이 가능성은 뭘로 뒷받침할 수 있냐면, 이정근 녹음 파일을 보면요, 강내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바로 송영길 전 대표의 진짜 돈줄일 거다. 나머지 강내구, 이정근 뭐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9,400만 원이라는 거는 자기네들 차원에서 그냥 뭐 어디서 구한 거 이 정도라고 보고, 진짜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금줄, 이거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검찰이 포착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송영길 전 대표는 초조하죠. 그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강내구, 이정근 차원에서 드러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것 때문에, 이 초조함 때문에 시위에 나섰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보는 게 아까 얘기한 이정근 녹음 파일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주변 사람들이 이 강내구, 이정근 이 라인과 관련 없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건 지금 별로 드러나 있지가 않죠. 자기는 알죠. 송영길 전 대표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검찰에서 소환 요청이 들어오면, 소환 요구가 들어오면 송영길 전 대표하고 상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변호사니까, 아이고 이만저만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말도 맞추고 그럴 겁니다. 지금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부를까, 검찰이? 이걸 송영길 전 대표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 이거는 나의 진짜 돈줄을 추적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송영길 전 대표가 감지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진짜 돈줄,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본인이 제일 잘할 텐데. 그런데 자꾸 그쪽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검찰이. 초조하고 당황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나섰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섰다고 제가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표현. 이거는 강내구도 이정근도 모르는 송영길의 돈줄, 이게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고, 송영길이 주변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라고 어제 얘기했던 부분은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 검찰이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어마어마하게 불안하고, 그쪽이 진짜 나오면 어쩌나, 그러면 어찌 보면 9,4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다른 걸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와 연결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광주 대동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 광주 대동고 인맥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고등동이라고 있습니다. 저 분당에 가면 그 고등동도 개발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 고등동 개발 사업의 주요 핵심 의심스러운 사람들, 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동고 인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 뭐 고등동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닌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동고 인맥이 대거 들어가 있다. 그게 우연일까 과연? 그런 것들이 바로 송영길의 저수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은 지금 본인의 진짜 돈줄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검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단순한 돈 봉투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보면, 그러면 드러나겠지만,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쭉 한 10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비겁하게 제 주변 사람,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부분. 그게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1인 시위에 돌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검찰의 두 번째로 출두쇼를 벌이게 된 진짜 이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